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의안을 찬성합니다.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PPT 좀 올려주세요. 어제 언론 보도에 윤석열 피청구인 내란숙에 12월 7일 국회 그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담화 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 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로도 김용현에게 윤석열이 고성을 지르며 핑계대지 말라고 다시 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입니다. 잔인하고 사리 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내란숙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를 몰각하고 헌법적 위기를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준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의혹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려주십시오. PPT 올려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다음 거 보내주세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2년 이상 교육 등등의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통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지금 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따른 외교부에 또 합격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채용 공고에서 면접까지 진행된 최종 합격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자격에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관련한 기본 날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일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질이 달라요. 질이 불법 비상계엄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므로 국정에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영식 당시 재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 관련한 것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뢰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50% 급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될 임무,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강력히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비상계엄, 불법 포고령, 국회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선관위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국회의원을, 법관을 체포하라고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탄핵 관련한 인용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어차피 같은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서 토론 종결 건의드립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탄핵 심판 때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JTBC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듯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화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노상원 수첩에 근거한 여러 가지 수거 계획,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피살 계획,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끔찍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